저는 직장인 시절 출퇴근 때문에 2호선을 자주 이용했는데 가끔 엉뚱하게도 이대로 계속 돌면 얼마나 돌 수 있을지 그리고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추운 날 엉덩이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시트에 앉아있다 보면 그냥 지하철에 머물러 핸드폰만 보고 있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궁금증도 해결해볼 겸 2호선 첫차 시간에 들어가 막차 시간대까지 머물며 지하철 요금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지하철 개표구를 통과하지 않고 영하기온의 서울 2호선은 어떤 곳인지 체험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빙빙 돌지만은 않을 겁니다. 열차 안, 승강장, 음식 매장 등 개표구를 통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곳을 다녀볼 거예요. 막차 시간까지 머물며 확인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외선 순환과 내선 순환을 한 바퀴씩 돌며 시간을 재볼 거고 하루에 몇 바퀴를 돌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엔 개표구를 통과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역을 찾아다닐 겁니다. 평소에 먹고 싶었지만 지나쳤던 지하철 음식들을 찾아서 먹어볼 거고 그 음식 메뉴들을 노선도에 기록을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막차 시간대의 개표구를 통과해서 요금을 확인할 겁니다. 참고로 지하철의 기본 요금은 카드 기준 1,400원이고 10km까지는 이 기본 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긴 시간 동안의 지하철 요금은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해지네요. 첫 차를 타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기온은 무려 영하 13도였습니다. 걷는 내내 정말 너무 추웠지만 지하철역안은 따뜻할 거라는 희망으로 서울대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은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찍 카드를 찍고 들어가 있기로 했고 조조 할인이 적용되어 1,120원이 찍혔습니다. 저도 처음 받아보는 할인이라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여간도 춥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지하철을 타기로 했고 내선 순환을 타느냐 외선 순환을 타느냐 고민하다가 어디를 타야 되지? 결국 승객이적은 내선 순환에 먼저 탑승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지하철 안도 춥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확히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저의 첫 열차 여행은 수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피곤했던지 깨어나서 보니 순식간에 서울대 입구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59분하고 30분이 더 걸렸으니까 89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외선순환 방향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조금 출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상식량도 준비할 겸 서울대 입구 개표구 안에 있는 호두과자집을 방문했는데요. 혹시 팥맛 없어요? 오전 7시에 가는 건 민폐였다. 낙성대 방향으로 가는 외선순환 열차를 탔습니다. 이제는 제법 출근 승객들도 많아져서 슬슬 혼잡해지려는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 온기가 조금 돈다 싶었는데 문이 열릴 때마다 들어오는 냉기는 생각보다 강렬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한 바퀴를 돌아 서울대 입구역으로 왔고 도착한 시간은 8시 45분이었습니다. 아까 탔을 때 출발한 시간이 7시 7분이었으니까 98분이 걸린 셈이었는데요. 내선순환보다 9분 정도가 더 걸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내선순환이 안쪽을 돌다 보니까 외선순환보다 더 빨리 도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운영시간 1231분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내선순환은 13.8바퀴, 외선순환은 12.5바퀴로 이론상으로는 내선순환이 한 바퀴를 더 돌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 열차 운영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바퀴씩 돌고 나니 벌써 3시간 넘게 열차만 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당역에 내려서 먹을 것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냥 지하철 타고 있어도 그랬다. 너무 추운데요?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열차에 탑승하고 싶었지만 몰려 나오는 출근 인파를 보니 역시 나중에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저기를 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데 사당역 2호선 쪽은 자판기 정도밖에 볼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4호선 승강장 쪽으로 가니 먹을 것과 여러가지를 파는 잡화점이 있었고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곳이 오늘은 뭔가 오아시스를 만난 듯 했습니다. 떡 이런 건 얼마예요? 1,000원이요. 1,000원이요? 이거랑 이렇게 얼마예요? 4,500원이요? 여기 1,000원씩 김밥 6,000원.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고대하던 첫 식량을 4,500원에 구매했고 마땅히 먹을 장소가 없어서 일단 2호선 승강장 벤치에서 간단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야채 김밥인데 처음에 입에 넣고 조금 놀랐습니다. 영하를 넘나드는 곳에 진열되어 있던 김밥이라 안 그래도 얼어붙은 입을 더 굳어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김밥이 차가워가지고 일단 맛이 안 느껴져요. 영하 날씨에는 여기 있다가 얼어 죽겠는데요. 추워. 떡 역시 입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열차에 빨리 타기로 했어요. 차가운 공기로 꽉 찬 지하철 승강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간절히 원한 곳이 있다면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였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2호선 승강장 안에 그런 곳을 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블로그에서 왕십리역이 워낙 커서 개표구 내에도 다양한 상점들이 있다는 내용을 봤던 게 떠올랐고 그 내용을 믿고 일단 왕십리역으로 향했어요. 이제 1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는 왕십리역을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도 저는 정말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저기 호떡 있다, 호떡. 나이스. 호떡 있어요? 커피는 아니었지만 저는 일단 뜨거운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왕십리역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그런데 호떡이 솔직히 엄청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꿀이 반죽에 비해 조금 아쉽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호떡보다는 테이블 자리가 너무 추워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조금 더 돌아다니다 보니 광장 같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서 본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상점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카페는 보이지 않아 실망하려는 찰나에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커피와 앉을 곳이 있는 기적 같은 공간을 찾아냈거든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웃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정거장 내에서 이런 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기 바쁘게 움직이는 몇몇 사람은 저의 직장인 시절의 모습을 보는 듯 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회사를 계속 다녔던 또 다른 세계선의 나는 행복한 모습일까 하고요. 카페에 눌러 앉아있고 싶었지만 이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선도의 음식 매장 정보도 기록해야 했고 또 기왕 이렇게 된 거 여태까지 못 가봤던 2호선역들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살짝 현타가 오기도 합니다. 이걸 왜 시작했는지. 저는 이날 오징어 게임 딱지남의 업무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일일이 내려가며 음식 매장을 찾는 일은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던 것 같아요. 글레이즈드 자판기가 있어. 내 낱개로는 안 파네. 시간은 벌써 오후 2시를 넘기고 있었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롯 디지털 단지역에서 붕어빵을 구매했는데 페스츄리 식감의 특이한 붕어빵이더라고요. 한 번쯤은 먹어볼만 하지만 저는 길거리 붕어빵이 더 좋았습니다. 이제 점점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림역으로 가서 비교적 한산한 까치산행 지선열차를 타고 템포를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여기는 조금 더 지하라서 그런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일반 정거장보다. 하루가 너무 길어, 하루가. 지금 시간은 2시 38분. 근육이 올라 그래요. 다행히도 지선은 확실히 승객수도 적고 배차 간격도 적당히 긴 편이어서 다리를 좀 쉬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선이 좀 특이했던 것이 순환역들보다 뭔가 천장도 높고 그만큼 지상과 지하와의 거리도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지선을 한번 왕복하고 나니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남은 역들을 돌아야겠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핫도그 한 개 정도는 괜찮잖아. 이렇게 저는 결국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왠지 나만 사용할 것 같은 음식 매장 노선도를 완성했습니다. 2호선에 갇힌 지도 12시간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까지는 약 8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은 열차를 타고 노을을 감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2호선을 이렇게까지 타볼 일이 또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2호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 동안 구석구석 다니며 상점 구경도 하고 오랜만에 사람들 구경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맵네. 요걸 먼저 먹고 그다음 요걸 먹어요. 생각보다 매워가지고. 하지만 낭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분.
남은 시간 뭐하지?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2호선 뺑뺑이 요금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남아있던 낭만마저 점점 고통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추위와 싸웠던 이 여정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막차 시간까지 안 버텨도 되는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눈 딱 감고 한 번만 정신 나간 사람인 척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냥 낭만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시간 동안 할 미션을 정했는데요. 오늘 사실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는데 호두과자가 꼭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호두과자가 비싸요. 한 5,000원, 6,000원 하는데 3,000원짜리 호두과자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남은 3시간 동안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제 기억에는 분명 어디엔가 3,000원짜리 호두과자를 팔던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두과자를 어디서 팔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데다가 가는 데마다 헛다리를 짚고 있더라고요. 결국 거의 모든 상점들이 문 닫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조금이라도 따뜻한 열차에 오래 있고 싶어서 외선순환행 열차를 탔습니다. 눈을 떠보니 사당역까지 와 있었고 드디어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다. 근데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겠어. 그렇게 남은 시간을 서울대 입구역과 신림역 사이에서 열차를 타며 추위를 버텼고 저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하기 좋도록 12시 20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1,400원이 할증되었고 이날 지하철에 머물렀던 총 비용은 2,520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요금을 보고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할증되는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한 바퀴 돌면 똑같은 데서 내리는 기본 요금이에요? 여기서 제가 받은 답변은 5시간을 넘으면 기본 요금이 추가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지하철 요금은 19시간이 지나서 역을 빠져나왔어도 5시간 할증만 추가돼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요금을 책정한 것도 이해가 가는 게 10km 거리 안에서 5시간 동안 지하철에 머물 사람도 없거니와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없겠죠. 그리고 다시 하라고 하면 이젠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유튜브에 미친 아저씨라 한번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번 컨텐츠는 분명 지하철 컨텐츠였는데 20km 가까이 걸었더라고요. 다음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1kg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3,000원짜리 호두과자는 비디오 판독 결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있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